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어제도 우리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 현재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어제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또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 돼지열병 관련주들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세한 시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는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났어도 우리 정준 멘토님의 잔소리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톡 메신저 키시고요.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오픈 채팅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오후장은 물론이고 개장 전에 시황과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주식 잔소리 오늘 시황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에 FOMC 결과가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우세했는데 석유 시설 피격과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전망되면서 금리 인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FOMC 결과 앞두고 오늘 시장 관망세 나타날 것이다, 상승폭 제한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개장 전에 많았는데요. 자, 멘토님께 일단 현재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예, 시장은 지금 강보합세의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이 좀 많이 올랐죠. 시장이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종목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날까지만 해도 IT 쪽 섹터 대형주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면서 다른 산업재 섹터들, 다른 업종군들이 순환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딱 한 차례 다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IT는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 이후에 산업재 섹터가 돌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계속 순환매가 나오느냐, 이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보합세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 좀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수는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움직인다? 물론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FOMC의 눈치 보기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지만 향후에 있어서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매파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61선을 장악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거래소는 이미 장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장중이지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테마성 종목군들이 대북주들 한번 움직였다가 전날부터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늘도 연속성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테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이나 섹터로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일까지 강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IT 쪽이에요. IT 쪽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 주 내내. 그러면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는 IT 쪽 섹터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이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질병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IT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뭐 한 670 정도 때까지 660에서 670 정도까지는 움직여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지열병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방송에서 통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눌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예를 들면 뭐 5G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RFHI 시도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이 좀 다져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나는 5G 중에 뭐 솔리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을 볼 거야. 그런 솔리드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애국 테마주들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종목별로 어떤 식의 흐름들이 나올까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장비 쪽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같은 경우도 ICD가 일단 오늘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 정도 쉬었단 말이에요. 쉬어갔다가 이제 장비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시장은 시장의 중심에는 IT가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 쪽에는 제약바이오 쪽, IT 이런 식으로 두 갈래로 나눠주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테마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중후반에는 IT 쪽 섹터의 순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FOMC 눈치 보기는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나 단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향후 전망이 매파적으로 바뀐다면은 이후에 조금 또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중심은 IT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죠. 일주일 정도 장비주들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다시 슬슬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라면서 이 장비주, IT나 애국 테마 관련한 장비, 디스플레이 관련한 장비주들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메신저 상단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요. 방이 하나 뜹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마찬가지로 매수가와 보유하고 계신 종목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상담부터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 오픈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프렌즈님께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HLB 87,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HLB가 이 급락 나오기 전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계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제약바이오 쪽 섹터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하락이 시작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구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락이 시작한 시점부터를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바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매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87,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했으니까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나는 매도를 못한다.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의 종가 부근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절반 정도를 줄였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순간에서 차라리 여기에서 다시 뭐 매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주식 수량도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의 전략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다행히 비중이 10%이시니까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의 손실률 자체가 40%가 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은 한 번쯤은 덜어줬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반등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한 번 덜어줬다가 눌렸을 때 고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점 좀 염두를 해 두시고 한 번 좀 덜어내고 4만 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한번 눌러준다면 그때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 반등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보이는 만큼 반등 시에 조금 덜어놨다가 그리고 4만 원 언저리로 눌렸을 때 재매수하면서 단가 낮춰가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버핏 어신님께서 신청해 주신 멜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59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언제쯤 들어가셨는지 알 수 없겠지만 최근이라면 9월 초에 들어가셨거든요. 아마도 상승세에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면서 같이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좀 하락세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손실은 크지 않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멜파스가 휴대폰 부품주로 아마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죠.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터치 패널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은 좀 나아질 수가 있어 보여요. 지금 자리대가 2,59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요번 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차트의 모양새들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 부품주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휴대폰 부품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IT 쪽 섹터에 관심이 있지만 휴대폰 쪽에 있어서는 관심 끊었다라는 거. 지금 삼성 쪽에서도 ODM으로 휴대폰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휴대폰 부품주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 부품주에 있어서는 관심을 끄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매집성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보여요. 그리고 정배열 초입권역까지 정배열권역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흐름들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정고점 저리 때 뭐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한 번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3,000원 부근이 오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좀 챙기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T 쪽 섹터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도 멜파스보다 좀 더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회사에 있어서 확인도 해야 되고 업황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멜파스보다 좀 더 좋은 기업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 일단 전고점까지 일단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은 좀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한 걸음 님이 주셨습니다. OCI 9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을 10% 비중으로 좀 갖고 계십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근데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71,400원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92,000원 매수하셨고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한번 멘토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적자예요, 적자. 그죠? 9월달 3분기도 적자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그죠? 주당 자산가치가 14만 원이다라고 하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10%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좀 더 가지고 가세요. 좀 더 가지고 가시고요. 저는 OCI가 한 8만 원 언저리 오게 되면 전 종목 교체할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양광 쪽에 있어서 아직까지 흐름들이 좀 나오거나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업황 자체를 돌리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역배열권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비중이 10%이시니까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라리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역배열권역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할 바에는 차라리 고배당주 보세요. 지금 산업재 섹터 중에 3% 이상 배당 나오는 기업들 꽤나 많이 있어요. 많이 빠진 주식 중에. 차라리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3분기 실적도 적자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적자 규모는 축소가 되는 그런 전망이지만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찾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럼 그 자리 때 한 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OCI 8만 원 정도에 한번 타협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파트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3,560원이고요. 비중은 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파트론이 7월 달에 한번 크게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1.29%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매수를 아마 이게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 같은데 여기서 사라 그럴 때는 징그럽게 안 사고 갔다가 여기서 사요. 왜?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보셔야 돼요. 파트론은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쿼드러플 카메라나 2개짜리 달린 거, 더블 렌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실적 또한. 근데 3분기 때의 실적이 조금 감익되는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 파트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좋은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갤럭시 노트 10이 최단 기간 100만 대 넘었다는 그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만큼 호응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내년도에도 좀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보면.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1,100억대 나올 것 같고,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마 60, 120 데드까지는 않는데 반등이 나올 거예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 부근이니까 11,000원 깨지면 손절하고 나오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에서부터 한 14,0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고 차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사라고 할 때 좀 사세요, 여러분들. 사라고 할 때. 투자 마인드로 사시면 돈 법니다라고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요 밑에서 안 사고서 위에 올라갔을 때 죽어 내려가는 주식을 사시냐는 거예요. 돈 버실 거면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데에서 사는 거. 이런 데서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꺾였잖아요. 그죠? 60, 120 데드났어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염두를 해 두시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을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반등 시에 매수가에서 14,000원 정도까지 일단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아, 네, 카카오요. 카카오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아, 네. 12만 원에 40%요. 80%요? 네, 40이요. 40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12만 원에 네. 40% 비중 좀 되시는데 수익 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조금 매도 안 하셨나 봐요. 아, 네. 네, 조금 더 위를 노리시는 건가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상담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네. 멘토님 이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12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잘하셨네요. 혹시 지난달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좀 됐어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럼 한 5월 달, 6월 달 정도? 아니,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가까이 되셨어요? 네. 1년 1년 좀 넘었나? 1년 좀 넘은 넘으신 것 같아요. 같다? 예, 아, 예. 그럼 작년 네. 하반기 때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이 주식은, 네, 지금 수익이 좀 나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지금 비중이 40%인데 또 이게 빠질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그 멘토님 방송을 제가 계속 보고 그 비아트론은 멘토님이 그 예전에 그 비아트론을 네. 멘토님이 갖고 가라 해서 2만 원까지 갖고 가라 해서 갖고 가가지고 그걸 좀 제가 수익 봤어요. 수익을 보셨다고? 예, 비아트론을. 네, 한 6년 전이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네. 요것도 이번 멘토님한테 한번 요거 상담을 받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전화 드린 겁니다. 일단 카카오는요, 어머니. 네. 제가 봤을 때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네.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네. 저는 이거 16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고점 자리 때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좀 투자 마인드로 보시게 되면 네. 오히려 좀 수익이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일단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 되겠다, 예? 네, 좀 더 기다리세요.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요. 오픈 채팅방 올라온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김명식 님이 주셨습니다. JW 홀딩스 6,11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2%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6,190원 아주 소폭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데 조금 더 수익이 더 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JW홀딩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멘토님? 지금 JW홀딩스를 보게 되면 이게 참 이상한 차트인데요, 이거 보니까. 자, 지금 보면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빠졌다가 들어올렸고요.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올렸고요. 여기서 또 급락이 나왔다 다시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240 저항인데요. 글쎄요. 월봉 차트를 보면 그나마 그냥 전향이고 주봉 차트를 보면 이거 매물이 좀 많아 보여요. 왜 매수를 하셨는지 낙폭과대로 낙폭과대를 좀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 쉬어가죠.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는 짧게 보세요. 이거 짧게 보시고 한 6,500원대 그 정도 때가 오게 되면 그냥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제약주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JW홀딩스는 좀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W홀딩스 반등 시에 차익을 실현하고 좀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톡 메신저 이용하셔도 됩니다. 노란색톡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요.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는 이렇게 상담 신청 가능하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는 오후장에 우리 멘토님의 잔소리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팅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익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9,200원이고요. 비중이 조금 되십니다. 50% 비중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많이 손실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익을? 글쎄요. 자이글이 죄송합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데 자이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반등권역을 좀 노리고서 본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흐름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차례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 차례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못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제 차트가 이제 바뀌었네요. 8,7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9,200원인데 빠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러니 박스거든요. 그러면 9,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거나인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대응을 안 하신 거고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반등을 먹기 위해서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글쎄요. 실적이 이 친구가 잘 나오거나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적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적자로 바뀐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홈쇼핑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 보세요. 다른 종목. 이거 50%까지 투자를 할 만한 뭐 가치가 있을까요? 자익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그냥 저는 매도하고 딴 종목을 좀 볼 것 같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짧게 그냥 8,600원 깨면 비중 축소하세요. 이거 50%만큼 들어갈 만한 그런 좋은 주식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50% 들어갈 만큼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8,600원을 깨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승부사님이 보내주신 WFM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3,850원이고요. 역시나 비중이 좀 되십니다. 5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지금 절반 이상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1,17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WFM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흐름들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WFM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응을 왜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응 자체를 안 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WFM 같은 경우 요즘에 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무슨 관련주 뭐 조국 관련해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압수수색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졌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실적?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인데 이거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상장 폐지 나올 겁니다, 아마. 실적 한번 보시면 실적이 아마 안 좋은 것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걸 대응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왜 매수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실적이 그나마 좀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한다라면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져갈 만한 뭐 건덕지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대주주들 보니까 반대매매 물량도 다 나갔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걸 대주주 주인도 없는 회사를 3,850원에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저는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저는 종목 교체를 해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WFM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좀 매수가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한번 손실률이 좀 크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지금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죠.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이 노란색 메신저 킷이고요. 상단 검색창에다가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이 오픈 채팅 탭 누른 다음에 오픈 채팅방 클릭하시면 이 방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요, 오후장은 물론이고요, 뭐 시장 개장하기 전에 개장 이슈와 종목들까지 동영상으로 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죠. 요즘에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해 주셨던 IT 종목들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IT 방송에서도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와 관련한 늘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우리 정재현 멘토님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스마트폰 메신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네, 카톡방 상담으로 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 거북이 님이 신청해 주신 제이 콘텐트리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5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현재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해주셨습니다. 현재 38,200원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1.73%대의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32,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잘 버텨주셨습니다. 요즘에 그나마 조금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그 컨텐츠 쪽에 있어서 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바닥은 좀 다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 흐름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매수가가 51,000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38,000원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비중이 20%시란 말이에요. 20%면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지금 현재 38,000원대니까 조금 반등을 좀 더 노려보세요. 일단은 4만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 자리대까지는 좀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42,000원, 43,000원 요 자리대까지는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콘텐츠를 42,000원에서 43,000원까지는 일단 반등 가능성 있으니까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음소거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네, 음소거 하셨나요? 아니, 전화가 잘 안 들리네. 네, 음소거 하시고 전화로 좀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네, 되셨나요? 소리 싸가요. 연결되셨나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소리가 너무 안 들리네요. 전화가 안 들리세요. 자, 포티스, 일단 포티스 갖고 계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500...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포티스 갖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예, 예. 맞아요. 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제 매수할 때는요, 579원으로 샀는데요. 네, 579원에 100%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 예. 자, 100% 한꺼번에 들어가신 건가 봐요. 예? 예. 네, 굉장히 한꺼번에 딱 100% 들어가셨는데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포티스를 반갑습니다. 매수를 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좀, 원래 상태로 올라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게 갑자기 어떤 지금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 그렇게 뭐 주식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이쪽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또 혹시나 좀 올라갈까 그런. 아버님, 예. 제가 냉정하게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공부 안 하고 주식하시면 그 돈 다 날아갈 겁니다. 아.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예. 너무 싸 보이고 너무 많이 올랐다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싸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실적을 보게 되면은요. 예. 적자죠, 적자. 그러죠. 그죠? 예. 적자예요. 유보율 돈 없어요, 이 회사. 주당 자산 가치 500원대예요, 500원대. 예. 그러면 작년에 적자가 75억에 130억 적자였거든요. 예. 올해 더 커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면 분명히 뭘 할까요? 유상증자 하겠죠? 예. 유상증자 하거나 뭐가 안 되면 또 감자하거나 하겠죠? 예. 근데 이런 주식을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사신 지 그러죠. 며칠 안 되셨죠, 이거? 예,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죠?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예. 다른 종목 하세요, 다른 종목. 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작년에 1,600까지는 올라갔었어요. 어디요? 그때는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1,600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00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3,4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예. 예. 근데 400원, 500원까지 깨졌단 말이에요. 예. 2015년도에는 1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게요. 이제 올라갈 가망이 없네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가야 될까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때문에 올라가야 될까요? 예? 이걸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이게? 경기가 이제 안 풀리면 네.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풀리면 올라간다. 경기가 풀리면요. 경기가 풀리면 올라간다. 예. 지금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포티스가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근데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친구는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이 일단은 예. 실적이 적자예요. 적자인데 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조차 없어요. 근데 2020년은 조금 낮은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가요? 뭐가 낮은다고요? 1년만 2020년도에는 포티스가 조금 낮기 위해서. 누가 그러시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근데 컴퓨터로 봐가지고요. 뭐 솔직히 자. 확실히 뭐. 지금 상담을 하셨지만 예. 심리적으로는 난 그냥 가지고 갈 거야 이미 그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예. 마음은 그죠? 예. 그럼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는데 예. 제가 조언을 해드릴 거는 내가 이 기업을 정말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 회사에 직접 전화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유상증자 할 거고 재수없으면 감자까지 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지나고 나서 보세요. 하나 안 하나. 아시겠죠? 예, 알았어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포티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뭐 종목별로 수익 실현, 손절, 뭐 반등 시 매도 등 다양한 맞춤 전략 짜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돌아온 시간입니다. 우리 정전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봐야 될 거는 뭐 다시 IT예요. 다시 IT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걸 왜 봐야 되냐면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할 업종이나 섹터는 IT밖에 없어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누가 좋아서 샀다? 아니면 뭐 신문에 봤는데 그게 좋아서 샀다? 지인이 추천해서 샀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수익 못 냅니다. 설사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났어도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 이상 까먹게 될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뭔가
뭔가 이렇게 달콤함을 얻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적어도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향후에 있어서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IT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5G IT입니다. 그죠? 5G가 정말 다 깔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인공지능이 생길 거죠? 사물인터넷 생길 거죠? 전부 다 IT예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반도체 쪽 내년도에 설비 투자 30%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디스플레이 쪽도 나오겠죠? 점점 더 활용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IT 쪽을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 무조건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다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탑을 꼽으라면 저는 디스플레이 쪽을 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향후에 좋아질 섹터예요. 자, 좀 전에 종목 상담을 막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올라갈 종목을 매수를 해서 시세를 먹고 다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눌렸다고 해서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줄 때 매수를 안 하고 다 먹고 나고 위에서 팔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산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면 계속 평생 역행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예요.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요거 많이 올랐으니까 단타 요거 찔끔 먹고 해야지 그거거나. 투자자라면 밑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레이딩 하지 말고 투자하시라고. 투자하실 거면 디스플레이 무조건 보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포트에는 한두 종목 이상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는 꼭 매수하세요. 그게 부탁드리잖아요. 방송에서 전문가가 방송에서 부탁드리는 그 방송 프로그램 어디 있어요? 목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조정 받을 때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IT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장에 있어서 주도할 업종은 IT뿐이다.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다. 향후 좋아질 섹터에 집중해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요즘 IT 특히나 디스플레이 조금 조정받는 모양새인데요. 오히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한번 내 포트폴리오에 관련 종목들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정재훈 멘토님의 잔소리는 계속 오후장에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노란색 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시장 분석, 이슈 분석은 기본이고요. 장전에는 이 장전 이슈 분석, 종목 분석, 그리고 장중에는 깜짝 강의까지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정재훈 멘토님의 달콤한 잔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세요.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키시고요. 메신저 키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오픈 채팅 탭 눌러주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기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